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김해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직원이 100억대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대책은 내놓고 있지만 은행 내부의 감독과 통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에 위치한 우리은행의 한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100억대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리직급의 직원 30대 A씨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빼돌린 것입니다. 이상 징후를 발견한 우리은행 본사는 지난달 조사에 들어갔고 A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대출이 나가면 사후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상 징후를 좀 포착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자수한 걸로. 경찰은 A씨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횡령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횡령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횡령을 반복하며 결국 6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에서는 불과 2년 전에도 차장급 직원이 71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직원은 징역 15년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해당 지점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한편 빠른 범죄 수익 확보 등을 위해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전에서 마산까지의 이동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부전 마산 복선 전철에는 열차 대신 지하철 같은 전동차가 투입되지 않아 아쉬웠는데요. 지자체가 개통 뒤에라도 전동차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국토부는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의 고속열차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고속열차는 시속 260km로 달리며 배차 간격은 1시간, 요금 8,400원입니다. 지난 4월에는 국토부가 배차 간격 30분의 일반 열차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일반 열차는 시속 150km로 달리며 요금은 4,800원입니다. 내년 6월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 개통하면 이곳엔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가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지하철처럼 출퇴근 시간 수시로 탈 수 있는 전동열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시간은 너무 길고 30분도 그 1시간보다는 짧은데 만약에 새로 또 교통편이 생기는 거니까 30분보다는 10분 더 일찍 한 20분 배차 간격으로 해가지고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재 결과 부산시와 경남도는 개통 뒤 전동차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덕 신공항 개항과 연계하면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부산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동차는 시속 110km로 달리며 배차 간격 15분, 요금 3,000원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 투입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2021년 국토부가 전동차 투입과 관련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비용 편익 분석이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토부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무시하고 그냥 최초 EMU 260 투입 결정에서 지금 멈춘 상황이었던 건데 부산시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었습니까? BC가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0.4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 정도 BC 가지고는 전동차 투입이 힘들겠다. 전동차 투입을 위한 시설비, 전동차 구입비 등 사업비 860억 원 가운데 30%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에도 지방비 30%가 투입된다며 전동차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지자체의 꾸준한 설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국내 최대 유스 호스텔이 사실상 예식장으로 주객이 전도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취재해봤더니 관할구청이 오히려 예식장 영업을 도와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2년 전 황령산 자락에 들어선 국내 최대 유스 호스텔입니다. 황령터널과 도시고속도로 등 주요 길목이라 평소에도 차량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예식이 열리는 주말이면 한꺼번에 차량 수백 대씩 몰려 일대가 마비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유스 호텔인데 근데 그 유스 호텔보다는 예식장을 갖다가 더 많이 하더라고요. 주말에는 되게 불편하지 우리가. 취재 결과 이 유스 호스텔은 호텔 같은 대형 건물이 들어올 때 받는 교통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이란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관할구청은 오히려 차가 막힌다며 주차장 280면을 추가로 짓게 해줬습니다. 객실 수와 단순 비교하면 객실 1개당 7대가 넘습니다. 교통 체증이 많이 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을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웨딩업을 주장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용도상 자연녹지인 이곳은 지난 1999년 대규모 산사태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현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자동차 운전학원 용도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사업성이 낮다는 게 이유인데 관할구청은 공익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층수 제한도 풀어줬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자연녹지 층수 제한을 푸는 건 지역에선 이례적이란 반응입니다. 우리가 공공청사라든지 다수 시민들이 쓰는 아주 공공적인 성격 이런 거는 완화시켜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 시설을 민간이 하면서 청수를 풀어준 제가 봐도 그런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조성전부터 웨딩업 규정을 묻는 등 유스 호스텔에서 예식업으로 주객 전도가 의심됐지만 관할구청과 여성가족부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며 넘어갔습니다. 가장 하고 싶어 하셨던 거는 리조트형 호텔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자연녹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것저것 검토하다가 그러면은 유스 호스텔을 하자. 호텔과 비슷한 업종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웨딩업도 같이 진행할 수 있겠다. 사실상 관할구청의 지원 아래 국내 최대 유스 호스텔은 지역 대표 예식장으로 변질됐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경남 통영의 조선소 인근 마을에서 성변 피해 환자가 급증했다는 소식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추가 피해자 가운데에는 올해 30살인 청년도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크게 낮아지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수리조선소에서 30m가량 떨어진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12년 넘게 살아온 30살 김모 씨는 최근 가래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에 가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직장 생활도 어려워져 결국 퇴사했습니다. 올해 30살이 된 김 씨는 결국 성면폐증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 같은 걸 갖고 있으면 다들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막막하고요. 그렇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인근의 조선소 작업이 폐질환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걸린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아픈 사람이 솔직히 직장 하나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많아요. KNN은 해당 마을의 전체 성면 피해자 명단을 입수해 연령대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성면 피해자 연령이 올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성면 피해자 5명 가운데 70대가 4명, 80대는 1명으로 모두 고령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가 확인된 성면 피해자들은 30대 1명, 50대 1명, 60대 4명, 70대 5명, 80대 1명으로 지난해 없었던 30대부터 60대 환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성면 피해는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 잠복기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살 청년에게 성면폐증이 발생한 것은 의료계도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48명에 불과한 30대 성면 피해자는 전체의 6%에 불과합니다. 30대 청년 성면폐증 환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조선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해 주신다 했는데 2년 동안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리조선소 작업으로 인한 성면 피해가 젊은 층에서도 확인된 가운데 조선소와 주민들의 불편한 동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오는 2026년 세계 섬 박람회가 전남 여수에서 열립니다. 섬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관광 콘텐츠 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전국에서 섬이 2번째로 많은 경남도 역시 섬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국제 박람회입니다. 오는 2026년 9월부터 2달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30개 나라에서 3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섬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모여서 고민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섬 박람회는 섬이 가진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을 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입니다. 문화로서 또 역사적으로 성 관광이 최고의 어떤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섬은 모두 3,300여 개 이릅니다. 경남의 섬은 모두 552개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남해안 구석구석은 보물 같은 관광 자원들로 가득합니다. 경남도는 섬별로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에서 거제, 통영, 남해를 거쳐 여수까지 연결하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사업도 구상 중입니다. 아름다운 섬들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런 길들을 찾아서 그런 다리들을 찾아서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부산과 경남, 전남을 하나로 묶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역시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양산 방면 양산 톨게이트 입구에서 달리던 트럭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조치 등으로 인근 도로가 1시간 넘게 정체를 빚은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 부산 모빌리티 쇼가 오는 28일 개막합니다.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올해부터 이름을 바꿔 개최되는 부산 모빌리티 쇼는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6곳 등에서 59대의 차량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르노코리아가 차세대 친환경 신차 개발 프로젝트인 오로라의 첫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전 세계 프리미어 모델 5대, 아시아 프리미어 1대, 코리아 프리미어 2대, 컨셉카도 석 대가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전시 차량의 90%가 친환경 차로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상습적으로 도시철도의 부정승차한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교통카드로 도시철도를 타는 등 65차례 부정승차하다 적발됐으며 부가운임 280만 원을 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거나 영무원 지시에 불응하는 사례도 함께 적발됐으며 부산교통공사는 앞으로 부정승차자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통영 도산면에 대규모 복합 해양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경남도와 통영시,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오늘 투자 협약을 맺고 통영 도산면 법송리와 수월리 일대 446만 제곱미터에 친환경 지역 상생지구와 문화예술지구 등을 갖춘 복합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기업형 워케이션을 위한 4,400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늘 열린 2023년도 해양수산국 회계 결산 심사에서 KNN이 연속 보도한 어촌 뉴딜 사업 부실 추진의 이유와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도의회는 도내 어촌 뉴딜 대상지 57곳의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주요 특화 시설의 운영도 부실하다며 사업 주체인 어민들과 관할 시군에만 맡겨두지 말고 경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가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부산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부산시와 8개 관련 기관은 오늘 2027년까지 민자 사업으로 7천억 원을 투입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부산 미음산단과 국제산단에 입주한 700개 기업의 지붕 등 유휴 공간에 38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신대 보금병원 신임 최종순 병원장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최종순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고 수준의 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로봇 수술 장비 등을 확충하고 의료 융복합의 제2병원 건립과 함께 소통과 화합, 혁신적인 운영으로 최상의 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벌써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김해와 창녕에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도 한낮에 부산은 29도, 창녕은 34도까지 치솟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내일도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시야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지는 만큼 출근길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일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사천이 31도, 합천과 의령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32도, 거제 30도, 밀양과 창녕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김해가 32도, 양산 34도로 평년보다 훨씬 덥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당분간 바다 한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